예, 오늘 많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많이 못 오셔가지고 녹화를 하겠습니다. 요거 되게 싸게요, 비싸게요? 제 거랑 똑같네. 요거 되게 싸게요, 안 싸게요? 왜 나한테 묻니? 뭐 그러신가요? 요거 되게 싼 거거든요. 이거 제가 벌써 쓴 지가 한 12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 좋은 거 있는데 제가 그냥 싼 거 들고 왔습니다. 너무 적게 오셔서. 자, 예, 제가 좀 목을 많이 써가지고 좀 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쓰고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예약하신 분들은 훨씬 더 넘쳤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자리가 제가 더 어떻게 더 채울까 염려했는데 훨씬 더 적게 오셔서 조금 뭐 아담한 그런 상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인사드린 대로 저는 국강별의 학원장이고요. 인물이 훤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비도 오는데 오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소규모는 제가 거의 잘 안 하는데, 우리 오늘은 학부모님들 위주의 그런 그 소박한 그런 설명회 겸 간담회고, 앞서 안내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은 제가 한 시간 한 20분 좀 이내로 설명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잠깐 쉬셨다가 우리 담당 강사분들과 같이 이렇게 같이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도 상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이제 오늘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 드린 자료 한번 주셔야 됩니까? 다 있으시죠, 자료들이? 네. 그쵸? 근데 이게 좀, 많아요. 그냥 보기에도 많아 보이죠, 그죠? 오늘 이거를 전부 다 그,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가 몇 페이지죠? 전체가 무려 112페이지입니다. 그죠? 전체가 112페이지인데, 지금 제가 보아하니까, 뭐, 이 정도야. 내가 옛날에 공부한 가닥이 있는데, 뭐, 다 그냥 보고 이해할 수 있지, 뭐. 그러시죠? 자, 제가 좀 오늘 강의를 위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고1 학부모이신 분, 고1. 고2 학부모이신 분. 자, 네. 그래요. 오늘 한 절반쯤 오셨거든요.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도 비가 오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고1, 고2가 섞여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올 겨울에 제가 12월에 조금 더 길게 해서 더 자세하게 또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보세요. 관심이 있으신 것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또 12월에 가서 더 자세하게 또 할 거니까,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제가 가능하면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넘어가 보면 자, 1쪽은 오늘 설명회 안내고 그 다음에 2페이지는 저희 학원 짧은 소개 실려 있죠? 넘어가서 자, 3페이지에는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은 남자애가 서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 자꾸 바꾸라고 그러시는데 요게 몇 년 전 저거든요. 몇 년 전. 한 대략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별도의 인물은 아니죠? 반응이 없으시군요.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시죠. 강의 순서입니다. 현재 고1과 고2니까 우리 고1, 고2에 주목해서 최근 대학 입시의 대입의 주요 변화나 특징들을 내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우리의 가장 큰 관심 분야겠죠? 수시에서 그 전형별로 즉 교과랑 종합이랑 논술이랑 실기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라서 최대한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수시에서 대학교 갈 때 합격선이 대략 오던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능하고 정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수시에 이어서 정시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 현재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생기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좋을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또 우리 아빠나 엄마인 부모 입장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지를 좀 짧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어 논술 학종 전문 학원이니까 국어 논술 학종 준비에 대한 것을 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드린 것처럼 그 질문 하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담당 강사별로 만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가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건 많이 보셔서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 요건 내가 알고 있다 하시면 더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요건 내가 좀 생소한데 하시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이 올해가 학년도가 뭐예요? 올해는요? 2023이에요? 2024예요? 2024인 거 아시죠? 학년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년 그 얘기예요. 따라서 현재 고3이 2024고요. 작년도가 2023 학년도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죠. 작년도에 주요 특기사항은 뭐였었냐면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 16개 대학에서 정시가 꽤 늘었죠. 몇 프로 이상이랍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수의 대학들이 이렇게 30% 후반에서 40% 초반대까지 정시를 늘렸습니다. 32개 약대에서 2,000명 정도를 학교에서 선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의학학 계열 인원이 좀 증가했습니다. 7,000명 수준까지 늘었습니다. 지방권 의치 한 약대에서 지역 인재 선발을 꽤 늘렸죠. 40%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그 의치한 약대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역 인재도 고려하는데 사실 요거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 학생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아이가 갈 대학교이죠, 그죠? 자, 서울대에서 정시에도 지역 분명을 신설했고 특이사항은 정시에 내신을 반영합니다. 요거 제가 뒤에서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추천서를 작년도부터 페이지를 아예 했고요. 교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6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죠.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올해부터는 대학교에 갈 때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없는데 특이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언제 필요한 거죠?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논술이에요? 정시예요? 언제예요? 종합에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합에서는 이제 대학교에 갈 때, 자, 뭐가 더 중요하냐면, 네, 들어오십시오, 어머니. 네,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따라서 종합에서는 이제 대학교에 갈 때,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으면 그러면 뭐를 보는 거지? 당연히 원래 보던 자, 교과, 즉 내신하고 비교과를 보는 건데,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으면 무엇을 더 중시할까요? 당연히 내신이에요? 자, 아니고요. 뭐냐면 면접고사죠. 면접고사가 더 그래서 비중이 커졌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면접고사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고 많은 대학들에서 면접고사를 비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면접고사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자, 잘 보시죠. 자, 모든 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했습니까? 그런가요? 일반 대학은 거의 다 폐지했고요. 뭐 이를테면 육사, 공사, 해사 등의 이런 대학이라든지 칼스트 등은요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학교에서 전부 다 폐지한 게 아니에요. 일반 대학은 다 폐지를 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육해 공사라든지 칼스트 지방대죠. 적응대 안 하시나. 그래서 그런 대학에 가보자 한다면 여기 따로 또 자기소개서나 그 같은 이름이에요. 지원 동기서인데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뭐 고2니까 이건 제가 또 추후에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자기소개서가 사라지고 없으니까 면접고사가 매우 중요한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같은 이름이죠. 생기부에서 교내 수상과 개인 봉사와 독서와 자율 동아리가 대학 입시에서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러면 교내 수상이 의미가 없는 거냐? 그다음 봉사가 의미 없는 거냐? 독서가 의미 없는 거냐? 동아리가 의미 없는 거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뭐죠? 교내 수상은 당연히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 나 여기 들어왔어. 답하기 위해 온 게 아니야. 그죠? 자, 교내 수상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 당연히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교내 수상은요. 성적에 들어가나요? 교내 수상이요? 안 들어가죠? 자, 그럼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세트에 들어가나요? 진로요? 학종에서 매우 중요한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죠? 전공 적합성. 들어보셨죠? 자, 요것을 평가할 때 꽤 의미가 커서 요것도 가능하면 교내 대회에 참가해서 수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혹시 봉사에서도 지금 써 있는 게 학교 봉사, 즉 교내 봉사예요? 개인 봉사예요? 여기 써 있는 게 한글 너무 어려우세요? 개인 봉사 써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비교하고 교내 봉사. 무슨 말이죠? 개인 봉사한 것은 의미가 없지만 교내에서 한, 학교에서 한 봉사는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따라서 교내 봉사는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지원할 계열과 관련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봉사가 좀 중요한 학과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죠? 봉사가 좀 중요한 학과들 뭐 있나요? 전공들이? 뭐 있죠? 어? 사회복지, 또요, 간호학과, 그죠? 또 의예과도 관련이 있겠죠? 또요? 경찰, 뭐 경찰, 뭐 공무원들, 또 교사, 그죠? 많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은 봉사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봉사가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독서 발표하고요. 자, 독서 활동은 이제 반영이 안 되지만 이 독서도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하죠. 라고 그러죠. 그럼 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독서는 어디에 많이 넣어서 활용한다? 바로 과목별 세특이죠. 특히 주요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물론이고 그 외 과목들에서도 전공 적합성을 보기에 정말로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아리는 매우 매우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자율 동아리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죠? 어머님들, 아버님, 참치로 상체에서 동아리 어떤 것이 있죠? 역시 학교에서 하는 적어보세요. 정규 동아리가 있습니다. 정규 동아리. 그러니까 학생이 그냥 알아서 그룹 만들어서 하는 동아리가 아니라 학교에서 정해져서 하는 정규 동아리는 역시 매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이 동아리는요, 특히 어떤 것에서 종합진영에서 무엇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할까요? 과목 간 연계? 네. 자, 어머니의 절열성, 훌륭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는 주로 뭐랑 관련되냐면, 자, 하나가 역시 전공 적합성이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진로 역량이에요. 진로 역량. 진로. 에 따라서 전공 역량과 함께 진로 역량을 보기에 중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네, 뭐 더 할 게 많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서울대에 이어서 고려대에서도 정시에 내신 반영이 됐는데 요 둘이 좀 달라요. 이게 핵심인데 자, 우리 아이가 갈 대학교가 서울대이다. 흔들어 보시죠. 아직 미래이니까 알 수 없죠, 그죠?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자, 오케이. 우리 수원도 서울로 간주할까요? 자, 오케이. 여기 핵심인데 뭐냐면 서울대에서는요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이런 놀라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도 보고 자 또 뭐냐면 같이 보는 거예요. 뭐까지요?
비교과가 착착착 본다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고려대학교는 내신만 보는 거예요. 정시에서도. 아시겠죠? 따라서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정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신 관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렇고요. 나머지 내용은 좀 우리 차근차근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보시죠. 6칠 보겠습니다. 4하고는 패스하겠습니다. 자, 고대하고 성대하고 서강대 등에서 인문계학과에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한 것이 특징이고 경희대하고 이대 등에서는 논술 100%로 내신을 아예 배제했습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쭉쭉 크게 보겠습니다. 자, 대입 전형 일정은요, 아마 아실 거예요. 대입 전형 일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지는데, 제가 넣은 것은 두 가지 뿐입니다. 자, 제가 이따가 맞추시면 제가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자, 대입 전형 일정이 여기 써 있죠. 하나가 뭐예요? 수시죠. 둘째가 뭐예요? 정시죠. 하나 더 있다 했는데, 하나 더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 문상 한 장 드리겠습니다. 문상 한 장. 뭐가 있나요? 수시하고 정시하고 또 있는데 뭐가 있죠? 논술이에요. 어머머, 논술은 수시예요. 자, 그래요? 네, 알아가시면 되죠. 이게 제 고랑입니다. 알아가시면. 자, 하나가 뭐라고요? 수시. 그죠? 하나가 뭐예요? 정시. 그쵸? 한 가지는요, 제가 뺐는데 뭐냐면, 추가 모집이에요. 추가 모집. 추가 모집인데, 요거는 뭐냐면, 수시하고 정시까지 가서도, 모이지 않은 아이들을 더 뽑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 요거는 뭐 고3 내에서 고려해도 되니까 제가 뺐습니다. 자, 요건 따라서 크게 고려하지 마시고요. 자, 수시하고 정시 다 아실 텐데, 의외로 이 말 뜻을 모르시더라고요. 자, 수시는 뜻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정해진 때가 아니고 대학교에서 대학교 임의대로 수시로 뽑는 전형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시는 뭐예요?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시기에 뽑는 거 이 말이에요. 요건 따라서 가나 다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 말이에요. 수시는 수시로 뽑는 전형이고 정시는 정해진 시기에 선발한다. 이런 것의 내용인데 이렇게 보세요. 자, 수시는요. 자, 요건 크게 둘로 갈라져요. 시기에 따라서. 하나가 뭐죠? 하나가 수능 전이 있죠. 또 뭐가 있죠? 수능 후가 있겠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우리 좀 뒤에 할 건데 그러면 수시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머님들? 어떤 것들이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어머님. 네. 저 자리에 앉으시죠? 그러면 수시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또 제가 질문 드려서 너무 불쾌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 또 학생부 종합, 또 논술, 또 실기, 또 됐어요. 네 가지. 아시겠죠? 네 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구나. 교과랑 종합이랑 논술이랑 실기는 다 시기적으로 수능 전에 수시를 보기도 하고 대학별로 수능 후에도 보는구나.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그다음 정시는 뭐라고요? 정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가분, 그다음에 나분, 다분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란 없어요. 가나 다분에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들은 거의 다 가분과 나분에 포진되어 있고 일부 지방 의치한이 지방에 의치한 고 대학들이 다분의 일부 있죠. 왜 그렇죠? 가분과 나분에 떨어지면 다분의 우리 대학교에 와 이런 거거든요. 따라서 보통의 경우는 다분의 좋은 대학은 별로 많지는 않고요. 일부 대학들이 있거나 혹은 주로 의치한 이런 대학들이 다분의 지방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수시는요 원서 접수를 거의 이때 해요. 언제죠? 이제 딱 한 달 뒤에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1, 2, 3, 4, 5 맞죠? 5일 동안이고요. 3일 이상인데 이건 대학 재량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하겠습니다. 고3 때 가서. 자, 그래서 어때요? 수시 전형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래요? 9월 16부터 얼마 안 남았죠? 언제까지래요? 12월 14까지랍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대학교 그 임의대로 길게 뽑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는 자, 요건 뭐죠? 정시는 뭐예요? 정시는요. 당연히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수능 성적으로 가는 거죠. 그쵸? 가나 다군이 있고 올해 그러면 수능이 언제 있어요? 11월 며칠에 있어요? 찾아봐야 알죠. 그죠? 자, 그 올해 수능은요. 제 생일이 12월 16일인데 제 생일 한 달 전에 있습니다. 11월 16일이에요. 다 들으셨죠? 제 생일이요. 아시겠죠? 자, 네, 그래서 올해 수능은 11월 16일에 있고 거의 이쯤에 있습니다. 보통 11월 10일 그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신을 이렇게 수능을 보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아래 보시면 가나 다군이 있고 가나 다군 순서대로 일시에 따라서 보게 됩니다. 빠른 것이 당연히 가고 가장 늦은 것이 다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것을 좀 미리 아시게 제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게 표를 소개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 아이는 혹은 나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가능하면 수시에 대학교 가길 바란다. 자, 나는 우리 아이가 정시에 대학 가길 바란다. 자, 손에 안 드시죠? 추가 모집을 바란다. 자, 재수를 바라고 있다. 벌써부터. 뭔 소리냐? 나는 우리 아이 군대 보내겠다, 군대. 자, 그런가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우리 사실상 거의 요 지역은 다 일반고가 다 있으니까, 그죠? 일반고 아이들은 거의 다 정시가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수시에 가야 되는데, 수시에서 반영하는 그 학교 생활 기록부, 즉 학생부 반영 기준이 언제예요? 항상 법적으로 8월 31일까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8월 31일까지가 그 수시 생기부 작성 기준일이고요. 만약에 반수를 한다거나 재수를 할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수시에 안 가고 정시에 간다고 하면 언제까지가 기준일이냐면 여기 뒤에 써 있죠. 언제까지예요? 12가 아니고 11월 말일까지예요. 아시겠죠? 같이 알아두세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시에 대학교에 간다고 하면 8월 31일까지, 즉 언제입니까? 1학기예요. 1학기까지. 1학기까지 생기부 관리를 즉 내신하고 그 다음에 비교과 항목들을 관리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자 소개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뭐 수시가 더 이어지고 그 다음 정시, 가나, 다음 쭉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요거는 제가 늘상 소개드리는 내용인데 일로 써볼게요. 자, 시작, 수시. 이제 확실히 아시겠다. 그죠? 자, 수시 뭐라고요? 그냥 대학교에서 수시로 뽑는 전형이에요. 자, 이거는 크게 몇 가지로 갈라지냐면, 요건 크게 세 가지로 갈라져요. 세 가지로. 알겠죠? 자, 하나가 뭐래요? 뭐 위주예요? 학생부 위주 그랬죠? 자, 둘째가 뭐예요? 자, 논술 위주고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래요? 실기 위주 써있죠. 실기 위주. 자, 글씨 알아보시겠죠? 그쵸? 좀 쓰겠습니다. 이거 잘 쓰죠? 아유, 참. 자, 내가 너무, 자, 희말이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주가 무슨 말인데요? 자, 쉬운 말이에요. 위주는요, 반영 비율이 50% 이상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반영 비율이 50% 이상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정시에서는요. 자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자, 뭐예요? 하나가 시작. 하나가 수능 위주고 둘째가 뭐예요? 역시 실기 위주 써있죠. 그죠? 실기 위주. 그러면 여기서 보통의 경우는요. 실기 위주는 보통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건 보통은 뭐 특기자들 예컨대 어학이나 문학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 혹은 음미체 이런 거예요.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거니까 보통은 일반고 아이들도 그렇고 관련이 별로 없겠죠. 그죠? 그쵸? 자, 뭐 만약에 저에게 잘 어울리는 걸 제가 간다면 전 이거 갈 것 같아요. 그죠? 무용으로. 그죠? 아닌가요? 자, 네. 죄송했습니다. 자, 따라서 수시는 그냥 거의 다가 학생부 위주나 논술 위주예요. 다만 중요한 거, 이 학생부 위주가 다시 또 둘로 갈라지죠.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학생부 교과고 하나가 학생부 종합이어서 그래서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또 뒤에 할 건데 교과는요,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교과가 무슨 말이에요? 교과 이꼴 같은 말 내신이에요. 따라서 내신 성적만 반영한다. 요건 뭐죠? 종합은 교과, 내신 플러스 아까 소개드린 대로 비교과까지를 같이 본다. 아마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거는 그냥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거라서 뭔 평가? 정량 평가고요. 요건 뭐예요? 요거는 여러 가지를 공통적으로 보는 거니까 요거는 정성 평가라고 보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것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크게 세 가지구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이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시는 실기를 빼면 다 뭐구나. 수능이구나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물론 정시에서도 교과랑 종합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시에서도 교과랑 종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왠지 불안하시죠? 그죠? 있어요. 있어요. 근데 아주 적어요. 따라서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시피 하는데 어쨌든 정시는 다 그냥 거의 수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럼 대학들에서 실제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보시겠습니다. 수시 모집 보시면 자, 나는 우리 아이가 수도권 밖에 가길 바라신다. 손 들어보실게요. 수도권 아닌데를 바란다. 자, 아마 없으시겠죠, 그죠? 따라서 저는요, 그 위에 볼게요. 자, 위에 보시죠. 수시에서 보시면 수시에서 자 수도권 써 있습니다. 수도권 그렇죠? 자, 맨 처음 뭐가 보이세요? 학생부 교과 몇 프로의 올해가? 올해 몇 프로? 31.8%로 작년 대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어요. 학생부 교과는 대학들에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종합은요, 몇 프로의 올해가? 44.9%죠. 작년 대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역시 약간 감소했죠. 논술은 자, 몇 프로의 올해가? 11.1%고 요건 작년 대비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죠. 자, 그럼 질문이요. 두 가지입니다. 교과랑 종합, 특히 종합은 원래 많지 않아? 근데 왜 감소했어? 이유가 뭐예요? 교과랑 종합 학생부 위주 우리 공교육 강화 위해서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데 왜 감소했죠? 변별력을 위해서요. 자, 변별력 조금 주워 들으셨죠, 그죠? 자, 좀 실례 아니죠, 어머니, 그죠? 자, 이유가 뭐죠? 당연히 정시 역시 그 교육부 정부에 따라서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간 거죠. 따라서 여기서 줄어든 인원수는 다 정시로 넘어간 겁니다. 수능 위주로. 그런데 특이사항 둘째 건데, 논술은 우리 지역에서 논술로 대학교에 간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논술은 왜 증가했지? 자, 당연히 정부에서 논술을 점점 더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해요? 확대하려고 해요? 확대하려고 해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요? 내가 관계자가 아니어서 몰라요? 당연히 정부에서는 저도 논술 강의를 벌써 참 오래 했는데, 제가 올해 논술 강의한 게 만 19년째거든요. 논술 강의한 게. 수능은 23년, 4년째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죠, 그죠? 아니죠, 그죠? 34살로 보이죠? 그렇죠? 어, 논술은요. 논술은 뭐 제 주위에도 교사인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논술은 사실 학교에서의 교육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문 논술은 우선 가르치는 사람이 국어와 사탐을 포함해서 폭넓게 많이 알고 있어야 돼서 학교 쪽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자연 논술이라 불리는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도 문제가 많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 교육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논술은 폐지하는 것이 정부 목표거든요. 근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학들에서는 논술고사를 잘 포기하지 않는 거고 특히 주요 대학들은 더 그런데 왜냐하면 저도 학생들이 쓴 거, 이게 이제 제가 내일 할 춘자들인데, 여기도 마친 거 있네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논술문을요. 이거 제가 내일 아침에 10시에 할 수업들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쓴 걸 보면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요거 쓴 거 보면 아이들의 기본적인 독해 수준,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정 능력, 그 다음 사고력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대학들에서 사실 가장 좋은 변별이 논술고사가 가장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도 다 논술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험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공교육 내에서 소화가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가능한 논술고사를 폐지하려고 하거나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대학들에서 특히 주요 대학들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실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려오시죠. 다음 페이지 가면 정시는요. 수능 전형이 몇 프로래요? 93.1%.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실기가 있고요. 그죠? 6.5. 학생부 교과 얼마? 0.1. 종합 0.3이 있죠. 사실상 거의 무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가시면 빠르지 않으시죠? 네. 요것을 좀 더 보기 쉽게 정리한 경우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에서 교과 31.8, 종합 44.5, 논술 11.1%, 실기는 9.4 이렇게 되고 내려오시죠. 아래 갑니다. 우리 이제는요. 수시와 정시를 토탈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수시 정시를 전체를 100으로 놓을 때 교과는 어때요? 수도권은 20.9, 종합은 29.5, 논술이 7.3, 실기가 8.5, 수능이 37% 써있죠. 그죠? 이렇게가 이제 수시와 정시의 전체 비율입니다. 아래 보시죠. 하지만 어때요? 주요 대학들은요. 정시가 몇 프로 이상이에요? 40% 이상이고 역시 논술 전형도 주요 대학들은요. 15%를 상회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의 예를 보시면 어,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어, 대학 줄제문가 아니고 그냥 우리 평균상 제가 썼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려대 보시면 다 어때요? 정시 비율이 작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죠. 그렇죠? 그래서 41%를 넘고요. 연대 경우 거의 44% 넘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 외대 여기까지가 상위 11개 대학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위 10개, 상위 10개 대학입니다. 10개 대학. 다 보니까 정시에서 40%를 다 초과하죠. 이대만 약간 적지만 이렇게 해서 다 정시를 비율을 늘렸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챕터 2 갑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우리 이제 수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 보시죠. 특이사항 보겠습니다.
자, 서울권 대학들의 학생들의 수시 지원을요, 우리가 좀 추이를 보니까 교과는요, 자, 지원 인원 변화에서 그 지원자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하죠. 종합은 많이 증가했죠. 논술도 꽤 증가했죠. 차이를 보자니까 인문계열은 종합을 가장 많이 지원했고 자연계열들은 논술을 제일 많이 넣었습니다. 이것의 이유가 뭐냐면요. 당연히 종합은 가장 많이 넣겠죠. 그죠? 논술은 왜냐면 이과 자연 논술은 다 수학 과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학 과학이 되면 논술은 넣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인문 논술이어서 요거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글들을 독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긴 글로 쓰는 것에 비해서 자연 논술은 거의 다가 수학이고 과학까지 있는 거니까 수학하고 과학이 돼 있으면 고3 때 가서 별도로 논술 준비를 오래 안 해도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해서 갈 수 있습니다. 또 뒤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는요, 점점 더, 뽑는 수도 줄어들기도 하고, 그 다음 교과는 확실한 점수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점수가 딱 되지 않으면 거의 넣는 것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아래 보시죠. 자, 우리가 부르는 주요 21개 대학에서 수시 유형별 성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교과에서는요, 자, 보니까 고대, 성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홍대, 숙대, 국민, 숭실, 세종, 단국, 인하, 아주, 그 다음에 연대, 한양, 이화여, 건대, 동대 등이 있죠. 그죠? 이런 대학들에 우리 아이가 가면 기분 좋으세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자, 그렇군요. 자, 교과에서는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최저가 몇 프로예요? 최저가 뭐예요? 최저가. 자, 수시에 간다고 하더라도 수능을 보고, 자, 국수 0탄에서 최저 등급을 충족해야 한다. 그 말인 거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교과에서는요, 자, 대략 73.3%가 자,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왜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요 지역의 많은 일반고 아이들이 수시에서 교과로 갈 때 교과 내신이 우수해도 수시에서 교과 전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얘 때문이에요. 내신은 우수해요. 뭐 1점대 혹은 2.2라고 칠게요. 근데 그런데 최저가 안 나와요. 자, 쉬운 예 해볼게요. 쉬운 예. 내신이 전교 1등이어서, 자, 1.2, 1.3 정도였습니다. 얘가 쓴 대학교가, 지방대 의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대 의대를 썼는데 최저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대 의대의 경우는 최저도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높은 데를 빼고도 아이들이 일반 대학교도 뭐 내신 1점대나 2점대 초로 교과를 쓴다고 해도 많은 아이들이 최저를 못 채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고에서도 수시에 간다고 해도 반드시 수능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됐죠? 자, 그 다음 뭐죠? 학생부 종합은요, 수능 최저가 없대. 자, 저한테 많이 그러시거든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어머니들께서도 저한테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갈 거라서 수능을 준비 안 할 거예요. 이러시거든요. 같은 생각이신 분.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갈 거라서 수능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신 분. 자, 특히 우리 아이는 학점으로 갈 거니까 수능은 필요 없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학생부 종합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많고요. 점점 더 늘고 있어요. 따라서 자, 학종의 경우에서도 수능 최저를 그런 대학교가 꽤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학종은 다른 것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물론 적습니다만 그래도 자, 종합전형에서도 최저인 대학들이 꽤 있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아버님 골치 아프신가요? 뭐 열심히 하시네요. 거의 뭐
너무 진지하게 하셔서, 예,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네. 현재 입시가 이래서, 네,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아버님 양해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논술 위주도 역시 대략 한 70% 정도가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최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자세한 건 몰라도 우리 아이가 수시에 간다고 하더라도 수능 준비는 해야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맨 처음 볼 게 교과에 대한 보겠습니다. 교과에 대한 내용을. 자, 학생부 교과인데, 요건 아직은 뭐 크게 안 중요한데, 혹시 어머니 추우세요? 추우신 분? 추우신 분? 딱 좋으신 분? 온도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교과의 경우도 다 같이 핵심. 교과는 대학 갈 때 뭘로 간다고요? 내신이죠. 근데 참 그 복잡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신이면 다 같은 내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대학별로 학생부 교과를 선발할 때 다 달라요. 뭐가요? 자, 정량 평가라고 해도요. 반영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반영하는 과목별 비율이 다 달라요. 이건 나중에 얘기인데 지금은 뭐 덜 중요하고요. 고3 때 가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교과로 간다고 해도 내신이 예컨대 A, B, C 대학이 있으면 자, 뭐 주요 과목 그 평점이 예컨대 뭐 1.8라고 칠게요. 내신 점수가. 이 점수면 우수한 거예요? 보통이에요? 별로예요? 쓰레기예요? 예? 우수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A대학은 자, 반영 방법과 비율에 따라서 A대학은 뭐 1.61, B대학은 뭐 1.79, 뭐 C대학은 자 1.98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편차가 꽤 커요, 생각보다. 따라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가서 고려할 거지만 자기한테 반영 방법과 비율이 가장 유리한 대학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는요. 아시겠죠? 최저와 함께.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혹시 보이세요? 상명대에서 비고란에 보이십니까? 자, 반영 교과, 반영 과목, 자, 교과 써있죠. 그쵸? 여기서 참고사항인데요. 교과는 뭐냐면, 교과라는 것은, 이것도 뭐 짧게 해볼게요. 교과가 뭐라 그랬죠? 아까 내신이었죠, 그죠? 근데 생기부에서 우리 교육 과정에서 교과가 뭐냐면 요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게 교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뭐죠? 과목은 다시 국어에서도 문학, 독서, 뭐 그다음 뭐 언매, 화학 이런 거고요. 또 뭐예요? 수학의 경우도 뭐 이를테면 미적분, 뭐 기하 이런 거 다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보시죠. 비교에서 자, 상명대 아래 뭐가 써 있어요? 시작. 뭐가 써 있나요? 자, 한산 점수 써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바로 이것이 대학별로 반영 방법과 반영 비율을 고려한 점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 아이 내신 점수가 1.89죠. 그죠? 우리 아이들 그죠? 내신 점수가. 그죠? 그죠? 그쵸? 자, 왜 내리세요? 불쾌하게. 우리 아이는 1.23인데. 그런가요? 자, 이렇게 1.8분데, 환산 점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대학별로. 아시겠죠? 요건 나중에 따라서 교과로 쓸 때, 알고 있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죠. 아래 있는 것이 서울 소재 대학들의 입시 결과에서 교과 전형의 입결이에요. 자, 말했지만 저 보시죠. 교과는 뭘로 본다고요? 내신만 보는 거죠. 내신만. 그러니까 당연히 내신 점수가 우수해야 갈까요? 덜 우수해도 갈까요? 우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한번 가볼게요. 예컨대 볼게요. 건대가 얼마예요? 인문계열이 1.96? 이과가 얼마예요? 1.86이죠.
와, 그쵸. 건대가? 건대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근처에 있는 대학인데, 어머머, 제가 지금 쟤를 보고 있는 중인데, 저 시계를요, 저 뒤에 거. 지금 저 시계가 제 강의에 취해서 지금 자고 있네요, 제가. 어머, 저 지금 7시 55분인데. 이야, 자, 그렇구나. 자, 경기대학교가 만만한 거는 아니거든요. 자, 내신이 얼마래요? 경기대학교가? 2.3이네요. 그죠? 자, 우리 아이들 중에서 2.3 이내 된다. 많지 않거든요. 특히 내신 경쟁이 치열한 여고애들. 남부에서도 수성과 동원 등은요, 2.3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구나 아시겠죠? 아래 보시죠. 경희대 얼마예요? 1.8, 1.7대죠. 그죠? 그쵸. 이렇게 보시겠죠. 다만,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교과 전형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소개해드렸지만, 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내신 점수가 조금 더 내려갈까요? 더 높이 올라갈까요? 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내신 점수가 더 우수할까요? 약간 덜 우수해질까요? 약간 덜 우수해지겠죠? 그다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교과 내신 점수 훨씬 더 높게 올라가겠죠. 아시겠죠? 따라서 이것도 변수가 있는데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대학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왜 넣었냐면 대략 이 점수 정도가 이 정도의 대학교를 교과로 갈 수 있구나를 보시기 위한 거예요. 예컨대 다음 보시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서울에 있는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여기 국립대학이어서 학비가 되게 싸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교대, 교대가 지금 많이 높은 거 아시죠? 서울교대는 거의 뭐 연대 수준이어서요. 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서울여, 성균관, 성신여, 세종, 숭실, 이화여, 중앙, 그 다음에 또 뭐 한경, 교통대, 한양대, 홍대 등이 써 있습니다. 대략 요 대학들이 이 점수 내신으로 교과에 가는구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보죠. 교과에서는요, 아까 소개드린 뭐가 있다고요? 얘가 있는 거죠. 최저가, 그죠? 이렇게 최저가 제가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학생부 교과에서도 면접고사를 보는 데가 꽤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드렸죠. 면접고사를 보는 것은 뭐였죠, 전형이? 면접고사 보는 게 전형이 뭐였어요? 교과예요? 종합이에요? 논술이에요? 수능이에요? 뭐예요? 주로 보는 게 종합이었죠. 그죠? 하지만 교과에서도 면접고사 보는 대학들이 꽤 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얘기지만 면접고사에 유리한 아이들은 교과에서도 면접고사가 있는 대학을 쓰는 거고 면접고사를 보는 것이 알러지가 있거나 너무 어려워한다면 그런 아이들은 면접고사가 없는 데를 쓰겠죠. 교과 전형을요. 좀 다양하게 갈라지는 거. 자,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 시계 보고 여유 있게 했는데 좀 시계가 되게 조금 미쳐가지고 자, 좀 더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종합전형인데 1번에서 종합전형은요 다 같이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생기부입니다. 자, 뭐죠? 시작. 교과, 즉 내신하고 교과인 것이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주요 평가 요소 뭐라고요? 구술 면접고사예요. 면접고사. 자, 그렇고요. 일부 대학은요 아주 어려운 걸 묻는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거 신체 면접고사인데 신체 면접고사 이거는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학종과 교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소개드린 대로 자 교과는 그냥 내신 성적만 보는 거예요. 그쵸? 어때요? 종합은 자 뭐까지 본다고요? 비교과까지를 같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교과 내신도 같은 게 아니에요. 자 교과에서는 내신 성적 그냥 점수로 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종합에서는요, 내신 성적도 뭐를 더 중시하냐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내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신 다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내신에서 더 비중이 큰 것이란 말씀이죠. 뭔지 아시겠죠? 네. 자, 뭐 이를테면 우리 아이가 지원한 계열이 전공이 수학 교육과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제일 중요한 과목이요? 수학이겠죠. 그죠? 자, 해볼게요. 같은 인문 계열이라고 칠게요. 같은 문과인데, 자, A가 넣은 계열은 경영 계열이에요. B가 넣은 아이는, 뭐, B가 넣은 아이는 예컨대 영어 영문과라고 칠게요. 그러면 당연히 경영 계열에서는요, 수학도 비중이 커요, 안 커요? 커요. 영어 영문은요. 별로 의미가 덜하겠죠. 덜 중요한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아래 거는 보시기 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제가 또 뭐 자주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얼만큼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21개 대학에서 학종으로 입학하는 합격자들의 고교 유형들을 분석한 자료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가, 자, 보니까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이 써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다 특목 자사고들인데, 그러면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까지 해도 쳐보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다 모아도 전체 일반고랑 비교할 때 비율이 클까요? 별로 안 높을까요? 별로 안 높겠죠. 많지 않으니까. 근데 어때요? 입학자 숫자가 스카이가 몇 프로예요? 거의 45%가 다 얘들이에요. 종합에서. 성대, 서강대, 한양대 몇 프로예요? 거의 44%에 이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경희, 이대, 외대, 시립대, 여기까지가 이제 상위 대학들이죠. 중경외시 혹은 뭐 중경, 이외시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얼마예요? 거의 28%까지 가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가면 건동 홍수군 15%, 그 다음에 자 국숭 세반 인하 이름 예쁘죠? 인하 그죠? 자 옛날 애인 이름이었죠? 그죠? 자 인하가 어디예요?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죠. 그죠? 자, 물론 인하대하고 아주대학교는요. 여기 국숭세 단어 조금 더 높기도 한데 자, 여기까지도 7%를 넘어가죠. 그쵸? 따라서 학종에서는 역시 특목고나 자사 훨씬 더 유리한 거 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학종을 쓴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일반 관리들은 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신도 교과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학종에서는요, 면접고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것은 크게 둘로 갈라져요. 하나가 뭐래요? 서류 기반, 하나가 재심 기반인데 그러면 서류 기반과 이렇게 서류 기반 면접하고 재신문 기반 면접은 뭐냐면 둘 다 면접고사인데 여기서 서류가 뭘까요? 그쵸. 요거는 과거에는 학교 생활 기록부, 생기부하고, 그 다음 뭐였죠? 자기소개서하고, 그 다음에 노사 추천서를 썼는데, 이거 이제 사라졌고, 얘도 사라지고 없죠? 요거 하나뿐이죠. 따라서 생기부 관리가 중요하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면접, 그 다음에 제재 관리고, 요거는 사실상, 훨씬 더 심도 있는 그 것들을 주고 이렇게 묻는 것들인데 이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자 제시문 면접들에 대한 유형들을 제가 쭉 소개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가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학생부 종합도 최저가 있다 없다. 있는 대학들이 꽤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아래 볼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상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점에서는요, 말한 대로 수료평가가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데, 자, 크게 세 가지예요. 모든 대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 보시죠. 대학별로 세부 매뉴얼은 약간 달라요. 하지만 모든 대학에서 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세부 디테일한 것만 다를 뿐이고 다 요것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대학들에서 평가할 때. 따라서 자, 1번. 자, 뭐가 가장 중요한 역량이에요? 당연히 학업 역량이에요. 학업. 요건 뭐죠? 당연히 시작 내신 성적이겠죠. 대학교에 뽑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1번이 학업 역량이고요. 둘째가 뭐래요? 진로 역량이. 따라서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를 잘 해오고 있느냐는 거고요. 셋째가 뭐죠? 자, 공동체 역량은 뭐예요? 이건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이거는 자 공동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배려, 협력, 나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요건 다 인성에 대한 거고, 요건 주로 뭐에서 본다고요? 보는 것이 주로 요건 주로 동아리나 봉사에서 주로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여간 이렇게 다 제가 더 자세하게 소개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시간 때문에. 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주요 대학들에서 평가 요소하고 제가 비율을 다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학들에서는 방금 말한 대로 이런 역량들에서 이 정도 비율로 학종을 보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학종에서는 면접고사가 매우 중요했는데 면접고사하고 유형이 다 달라요. 요것도 제가 자료가 많이 있었는데 좀 줄였거든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드린 것은 요것은 면접고사 유형의 하나의 샘플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이 갈라져요. 유형들이요. 아시겠죠? 하여간 지금 우리 고1이니까 우리 아이가 종합으로 갈 때는 이렇게 생기부 관리를 하고 면접고사 준비를 그때 가서 잘 해야 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고1과 고2가 되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 말해보시죠. 고1 때는요, 뭐냐면 고1 때는 당연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탐색해 봐야 되고요. 다양한 그냥 활동들을 역시 알아보고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교과 학습을, 즉, 내신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그 아래줄에, 다양한, 이렇게, 교과 활동들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고1 때는요. 넘어가죠. 고2 때는요. 자, 이제 고2가 되면 진로를 정하는 거예요. 진로를 정하는데 단 고1 때와 진로가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히 고2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학생부 관리를 더 잘 해야 되고 오른쪽 보시면 세부적인 교과 학습을 더 심화해서 관리하고 진로 관련해서 또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는 이제 실질적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 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제가 이상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학종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정리해 놓았거든요. 이걸 제가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시간상 넘어갈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꼭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죠. 세 번째, 논술 전형인데, 자, 논술은요, 우리 요 지역에서 논술로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자, 1번. 자, 매우 많다. 2번 좀 많다. 3 그저 그렇다. 4 적다. 5 매우 적다. 네? 매우 적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보통의 일반고에서 논술로 가는 숫자가 많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 수원시 장안구 지역은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 학원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나마 우리 학원이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논술 전형을요. 제가 해서.
박수 안 치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논술 전형은요, 너무 아이들이, 적어요. 겁먹어서, 혹은 오해해서, 혹은 가장 큰 문제, 국수 열이 안 되니까. 논술까지가 부담돼서 그럴 수 있는데, 논술 전형은 사실, 주요 대학에서는요, 서울대하고 고대를 빼고는 다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 수가 올해 몇 개 학교예요? 38개 교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어요. 아래 대학들이 다 논술고사 보는 대학들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가시면,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들이에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세종, 충남, 부산까지요. 많죠. 그러니까 주요 대학은 다 보는 거예요. 서울대학교하고 MB 정부 때 고려대를 뺐거든요. 따라서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 주요 대학은 다 본다예요. 아시겠죠? 자, 내려와서 아래 보시면 논술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많이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있고요. 다만 다수의 대학들에서 완화했어요, 강화했어요. 혹시 노안이 오셨나요? 글자가 안 보이시나요? 다수의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요, 강화했어요, 완화했어요? 완화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완화했어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통합 논술? 네, 아닌 것 같아요. 자, 뭐죠? 자, 이유가 뭐예요? 국어하고 수학이 어려워서예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국어랑 수학이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수능에서 국어랑 수학이 어렵다 보니까 얘를 완화시킨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논술 전형은요, 의학학 계열도 꽤 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의학학 계열로 간다고 하면 같이 고려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인문계열에서 보는 논술 전형의 대학들입니다. 특이사항은 표 아래 보시겠어요? 동덕여, 삼육대, 한신대가 논술을 신설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인문계열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14개 대학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대학입니다. 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에 붙기가 쉬울까요? 논술로 갈 때 최저가 없는 데가 더 쉬울까요? 없는데, 아닌데. 자, 왜 그럴까요? 저 보시죠. 당연히 최저가 있으면, 아니, 최저가 없으면 논술을 더 잘 써야 돼요? 아니면 좀 덜 써도 붙어요? 더 잘 써야겠죠. 무슨 말이에요? 허수가 별로 없는 거죠. 최저가 있는 대학은 허수가 거의 절반 내외거든요. 최저를 못 채워서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가능하면 수능 최저를 채우는 대학이 더 붙기가 쉽고요. 최저가 없는 대학은 논술을 훨씬 더 잘 써야 하는 거니까 더 붙기가 어렵겠지요. 아시겠죠? 자, 내려와서 아래 보시면, 자, 인문계열에서, 논술 전형에서 최저를 소개해 놓았고,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자, 인문계열에서 논술 전형의 논제 유형인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짧게 할게요, 시간상. 자, 아니, 같은 문과 논술인데, 왜 얘도 다 달라? 자, 그래서 논술 전형을 쓸 때요. 저 보세요. 저같이 논술 전문가가 아니면 논술고사는 지원 전략이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둘째, 더 어려운 문제. 대학별로 유형이 다 또 달라요.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뭐예요? 언어 논술.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다 국어예요.
이거는 다 그냥 국어를 묻는 지문들이에요. 그 아래 보시죠. 언어 논술 플러스 도표 그래프 분석. 이건 뭐예요? 여기서 도표 그래프는 거의 다 뭐냐면 다 사탐이야, 사탐. 경제. 아시겠죠? 뭐 이런 거예요. 저 보세요. 이런 논술 문제들이 늘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어요? 알바예요?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불평등, 자, 뭐 쉽게 말하자면 그냥 빈부격차의 의미인데 이것도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안타깝죠. 뭐 우린 다 앞으로 100년 뒤의 일이니까, 그죠? 노인은요, 그죠? 자, 그리고 뭐 청년 실업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여성의 유리 천장 문제 뭔지 대략 아시겠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패스할게요 그냥 하여간 이런 것 등등을 사회 문화나 경제나 정치와 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프까지. 따라서 자 뭐예요? 둘째 유형은 다 국어랑 사탐이에요. 그 다음에 인문 논술인데 어떤 대학은요, 뭐까지 본대요? 수리까지 요구해요. 이것은 주로 어떤 계열이에요? 주로 경영, 경제 이런 계열들이에요. 자, 그리고 영어 제시문이 있는 대학도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런 거예요. 논술고사는요, 제가 지금 고3들 이제 막 한참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내일도 아침에 볼 건데 아이들을 이 학생이 수시로 쓸 때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충족할 수 있는지 제가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표나 그래프 분석은 너무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빼야 하는 거죠. 이런 유형들은요. 문과생인데 수학을 잘해. 희망 계열이 경영 계열이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수리까지 보는 대학을 쓰게 해야죠. 근데 반대로 희망대학이 경영경제 계열이야. 근데 수학을 너무 못해. 젬병이야. 수학은 모의고사가 4, 5, 1에. 그럼 뭐 해야 돼요? 수리논술 문제가 없는 대학 쓰게 해야죠. 같은 계열이라 하더라도. 이 애는 영어를 잘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어 재신문까지 쓰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영어를 못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영어 있는 대학은 제외해야 하는 거죠. 이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서 짜는 거란 말이죠. 이걸 제가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라고? 그렇구나요. 자, 아래 보시죠. 아래 보시면 이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인문계열 논술에서는 국어랑 사탐과 관련돼서 나오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문 논술은 다 그냥 국어랑 사탐을 잘하면 훨씬 더 유리한 거 아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논술에서 국어랑 사회 관련 쭉 쓰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46쪽입니다. 자연계열의 논술도 많이 보이죠. 그죠? 넘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의학학 계열도 논술고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아래 가시면 자연계열에서 논술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를 쭉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당연히 최저는요, 높은 데로 갈수록 높을까요, 낮을까요? 최저 수준이. 아시겠죠? 그죠? 그죠? 자, 49, 50페이지까지 전부 다 자연계열에서 논술 전형에서의 최저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넘어가서 51페이지 가시면 자연계열에서도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14개 대학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최저가 없는 대학은 논술로 붙는 것이 보통은 더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논술을 아주 잘하면 그러면 저 보시죠. 그러면 내가 최저를 못 채워. 그러면 내가 최저를 못 채우면 주로 어디에 써야 좋을까요? 당연히 최저가 없는 대학을 주로 준비하겠죠. 아시겠죠? 실제 예입니다. 제가 소개를 들면 너무 길어지니까 살짝 해볼게요.
어, 작년도에 바로 올해 대학교 간 제 제자 애들이에요. 한 명 영생고 여학생인데 학교 내신이 4점대가 안 나와요. 학교 내신도 모의고사도 4.5가 안 나옵니다. 그럼 이 학생은요, 인서울 경기권 갈 수 있나요, 없나요? 할 게 전혀 없어요. 교과 도박 다 불가능해야죠. 정신에서 4.5가 나오면 물론 정신은 등급이 아니고 뭘로 가는 거예요? 점수예요. 100분이나 혹은 표준점 수익은 아시죠? 자, 그런데 대략 4.5가 나오면 이 학생은요, 정시로 갈 데가 어디예요? 저 충남권 그 아래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논술로 간 게 어디예요? 경기대학교? 최적 없이 갔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그쵸? 그죠? 자, 또 그 한 명의 남자, 고생고 남자아이인데 걔도 얘랑 유사했어요. 걔는 다만 내신은 4점대 중반대였고요. 모의는 한 4점대 정도였거든요. 역시 얘도 그 다른 전형으로는요. 뭐 인서울이나 수도권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하죠. 얘도 논술로 갔어요. 경기대학교에. 또 간과가 무려 경영학과에 갔어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건 뭐 제 자랑이겠죠? 근데 많아요. 자, 시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따라서 자연 논술은요, 자, 수학 실력이 가장 기본이에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이과생인데 수학을 잘하면 논술도 같이 고려볼 수 있는 거예요. 고1, 2 때부터 수학 잘해가지고. 특이사항은요, 아래 보시죠. 유형이 1, 2, 3으로 갈라지거든요. 자, 2가 선이고 3이 뭐예요? 수학과 과학이죠. 특이사항은 1번인데, 자연논술 계열에서도 일부 대학은 국어도 들어온 대학이 있어요. 참고사항인데 어쨌든 뭐가 제일 중요하다? 수학, 과학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좀 빨라지네요. 시간 때문에. 자, 논술고사는요. 경쟁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예, 지쳤어요? 아니죠? 자, 높죠. 항상 제일 높은 데가 어떤 거예요? 항상 의예과가 제일 높죠. 항상 여기 그 가까이에 있는 성대 의대가 늘 몇 대를 추가해요? 거의 적을 때가 100대 얼마고요. 거의 의예과는요 200대 1을 추가하죠. 노즐고사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요 얼마예요? 보통은 한 30에서 한 50대 1 정도란 말이에요. 노즐 경쟁률이.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요. 50대 1이요?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 겁먹거나 못 쓰는데요. 근데 실제로는요. 알아볼까요? 실제 사례거든요. 자, 닥폴리 때 의예과가 좋은데요? 안 좋은데요? 매우 좋은데요. 의대에서 탑4예요. 의대에서. 자, 당연히 그러니까 자, 닥폴리 때 간호학과가 좋은 학교예요? 아니에요? 좋은 학교거든요. 자, 원래 얼마였어요? 선생님 시작 47.9대 1이었죠. 네, 실제가 얼마였어요? 4.8대 1이었죠. 보시나요? 실제가 얼마예요? 4.8대 1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많이 아이들이 결실을 하기도 하고요. 제일 큰 이유 뭘까요? 최저가 안 나오면 걸어올 이유 없어요? 걸어올 이유가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보통 학종의 경쟁률이 학종이 거의 10에서 15대 1이에요. 학종이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경쟁률이 30대, 40대, 50대 1이어도 이게 실제 결시율이 있고 최저가 안 나오고 등등의 이유로 자, 얘도 거의 10에서 15대 1과 거의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 논술의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래요. 논술은 로또야. 개소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논술도 말했지만 인문계열은 그냥 국어, 사탐 준비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계해가지고. 별개가 아니에요. 그다음 뭐예요? 자연계열은 수학, 과학, 수학을 잘하면
잘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소개할 예가 너무 많지만 시간상 넘어갈 건데 하여간 뭐 동원고의 전교 3, 4등에도 학점으로 그 쓴 대학들은 서울대 못 쓰고요. 전교 3성이라서 그래서 고려 연대는 못 써요. 연대는 그 일반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대, 성대, 그 다음에 디지트 어딘지 아시죠? 대구과학기술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썼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말했어요. 너 수학 잘하니까 수학은 1등이었어요. 동원고에서 수학 잘하니까 논술을 써. 에? 지금 논술을요? 어디요? 연대 써. 저 준비한 거 없는데요? 괜찮아. 짧게 준비할 수 있어. 해서 제가 쓰게 해서 논술로 간 거 아니에요. 어디를요? 연대 간 거죠. 공대를요. 음,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자, 아래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논술도 같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 그러니까, 논술과, 자, 이런 거죠. 내신하랴, 수능하랴, 논술까지요? 이럴 수 있는데, 뭐라고요? 인문 논술은 다 그냥 국어랑 사탐과 맞물려 가는 거고, 혹은 일부는 영어까지 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자연계열은 다 수학과학이니까 그냥 같이 심화해서 가면 준비할 수 있는 거.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요건 다 제가 첨삭한 샘플들을 제가 소개해드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0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가시면 이게 실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것에 매우 우수하면 같이 고려 볼 수 있겠죠. 꼭 음악 책이 아니어도 어학, 문학,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체육 등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요 거의 고려하지 마세요. 아주 우수해야. 보통 요거는 수원시, 경기도 이런 거 아니고요. 요거는 전국 규모에서 3등 이내 입상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의미가 잘 없겠지요. 그렇죠? 넘어가시죠. 자, 61페이지부터 이것도 참고 자료인데 한번 잘 보세요. 자, 의학학 계열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탑10 대학하고 서울권 대학에서 자, 관호 1번은 학생부 교과예요. 그 아래 이거는 종합인데 대략 이 점수 대 내신이 돼야 수시에 갈 수 있다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점수면 다 붙는 거냐는 아니고요. 보통 이 점수대에서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 왜 한숨을 쉬시고 그러십니까? 아이고야, 그쵸?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뭐냐면 요거는 특목고까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우리 일반고는요 조금 더 우수해야 넣을 수 있어요. 요거에서도. 자, 그래서 대략 이렇게 교과에서는 의학학 계열, 탑10 대학, 서울권 대학은 이점수 대학, 문과, 이과에서 갈 수 있거나 혹은 넣을 수 있다. 그 다음 바로 이번 종합에서의 내신 점수대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아래 보시죠. 주요 21개 대학에서는요. 1번 교과 인문 자율인데 62페이지 보시고 계시죠? 이런 대학은 보통 이점수대에서 교과랑 종합에서 붙는 대학은 보세요. 참고해서. 약간 해마다 좀 변동이 있는데 대략 이점수대에서 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역시 참고사항인데 63, 4페이지 보시면 요건 이제 종합에서예요. 학생부 종합에서 바로 1번 인문 문과 다음 페이지 바로 이번 자연 이과니까 대략 이 점수대에서 학종으로 지원 가능하거나 붙을 수 있구나를 보실 수 있겠죠. 넘어가시죠. 혹시 이 중에서 우리 아이가 의학학으로 간다고 한다면 65, 6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로 의치한 수의대를 대략 이 점수대에 가는 거거든요. 어때요? 재수 없죠? 1.1이죠, 그죠? 1.1, 낮은 데가 1.2죠. 지방도 거의 1.34 정도인데 보통 한 1.3에서 1.4는 돼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도 그 아래 의치한 소개해 놓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7, 68, 69, 70페이지까지는요. 역시 이것도 의치한 수의대, 약대까지 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의 자연계를 제가 소개해 놓았어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죠. 자, 수능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아직 좀 멀었으니까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에 대한 분석은 이것은 조금 지금은 덜 급하니까 다만 이제 보시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죠. 76페이지 가시면 이것도 오타가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 수능, 자, 수능 전형 요소 써 있는데 여기서는요, 바꿔주세요. 정시라고요. 또지예요. 자, 정시라고 넣어주시고 정시에서 보는 전형 요소는요. 거기다가 뭐예요? 수능인데 같이 알아보세요. 일부 대학은 뭐예요? 수능과 학생부를 같이 보고 또 일부 대학은 뭐를 봐요? 수능과 면접이고요. 일부 대학은 수능과 학생부와 같이 보는 거죠. 같이 보는 거죠. 면접부사까지를 이렇게 여기 다 달라지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마찬가지 아까 우리 수시에서 교과에서처럼 정시에서도 실제로 정시 배치요 쉽지 않거든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비율이 다 달라 대학마다. 그래서 다 보고 하는 건데 그것의 예를 77, 8, 부터 자 80, 제가 83초까지 소개해 놓았습니다. 아시겠죠? 반. 뭐가 중요하냐? 이게 핵심이에요. 정시에 갈 때는요, 문과는 압도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비율이 국어예요. 그 다음이 영어예요?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아시겠죠? 정시에 갈 때도 문과는요, 뭐가 제일 높아요? 반영 비율이 국어고 그 다음 수학이에요. 영어가 그 다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때? 이과는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과목이? 수학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영어예요? 아니에요. 국어예요. 보통 국어예요. 그 다음 과학이 오게 되고 일부 대학은 수학하고 과학이 그 다음 순서를 이루는데 보통은 다 이과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국어에서 걸립니다. 영어는 좀 뒤로 밀립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내용도 제가 할 게 많지만 딱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국어에서 자, 국어에서 선택 과목은요. 뭐 있어요? 시작, 언어와 매체. 수학은 뭐 있어요? 수학 뭐 있어? 수학은. 자, 미안해요. 자, 국어 뭐 있죠? 언어하고 협과 작문이 있죠. 그쵸? 자, 수학 뭐 있어요? 확률과 통계. 그 다음 미적분이 있죠. 자, 또 뭐 있죠? 기하가 있죠. 그렇죠? 자, 요거 좀 중요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능하면 국어는 엄매해라, 화작해라. 음매요? 음매? 자, 언매겠죠. 왜 언매를 해야 돼요? 중요한데, 자, 화법과 작문은요, 지문이 길어서, 자, 시간 절약이 쉽지 않아요. 그에 비해서 언어와 매체는요, 요거는 정리만 잘 해두면 안 틀릴 수 있고, 시간 절약이 가능해요. 더 큰 이유 뭐죠? 수능에서는요, 아까 소개했지만 뭘로 간다했어요? 표준 점수였죠. 자, 항상 얘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얘죠. 그렇죠? 따라서 국어는 언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수학은요. 자, 학통, 미적, 기하에서 뭐가 제일 높아요? 표점이요? 미적이나 기하죠. 얘가 제일 낮죠. 그렇죠? 따라서 이과생이 유리한 것 중에 하나예요. 보통 문과들이 이거 하죠? 이과가 이거 하죠? 그렇죠? 근데 얘가 같은 100점인데 얼마예요? 보통은 학통은 100점, 표점이 대략 이게 142에서 140
올인에 비해서 이거 얼마예요? 147에서 149까지 가니까 같은 100이어도 얘가 좀 높죠. 성수가요. 뭔지 아시겠어요? 같은 이치예요.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따라서 가능하면 국어에서 뭐 해라? 언매해라. 수학은 가능한 뭐 해라? 미적하고 기하해라. 단 문과생들은요. 근데 미적과 기하는요. 언매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요. 따라서 문과생도 미적하면 더 좋을 수 있는데 미적은 양이 많으니까 자 미적을 할 실력이 안 되면 하지 마라. 절대로 불가능하다. 다만 가능하면 미적이나 기하가 언매처럼 더 높다. 뭐가? 표준 점수가. 아시겠죠? 자, 그것의 내용이 바로 다음 페이지 8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5분 내로 마칠 겁니다. 자, 수능 영어도 반영이 달라 대학별로요. 그것이 82페이지 써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한시라도 달라지는데 이건 뭐덜 주네. 고마워하겠습니다. 그리고 88부터 자 89, 90페이지까지가 정시에서 가는 역시 의치한 수의대, 약대 그리고 서울대 자연계열 점수를 제가 소개해 놓았고 참고사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안시고하시죠? 흥미로우시죠? 자, 보시죠. 생기부. 자, 92페이지 가시면, 자, 동그라미 1, 2, 3, 4에서 3 볼게요. 생기부 관리는 왜 중요하냐면,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생기부를 보려고 해도 당해 학년도에는요, 제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얘 뭐가 중요한 거예요? 3번에 적으세요. 따라서 자, 그 학기 중에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학기 중에 관리가 잘 돼야 돼요. 뭐 이를테면 저희 아이도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약간 좀 뭐 다 아시는 거예요. 반드시 미인정은 피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뭔지 알죠? 미인정이요. 그죠? 이건 뭐예요? 사유가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결석, 지각, 결과. 미인정은 다 안 좋아요. 매우 불리해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늦잠을 잤으면 뭐라고 할까? 어, 예, 다 아시죠? 그죠? 그냥 다 하지 말고요. 병원에 가서 감기라고 하고 떼어서 보내야 되고요. 이거 다 그냥 아는 거지만 다 이해해 주십니다. 어쨌든 미인정은 매우 불리하니까 미인정은 없게 해야 됩니다. 1분이라도. 아시겠죠? 자, 그렇고 자, 이것도 되게 할 게 많지만 시간상 넘어갈 건데요. 교과 활동을 잘 관리해라. 뭐죠? 내신 관리라는 얘기죠. 아래 거 창치 활동인데, 자, 뭐죠? 자, 동, 봉, 진인데,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지금 공사는 좀 덜 중요해서, 자, 자율, 진로, 동아리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시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자, 그래서 요거 잠깐 보고 갈까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자, 창의적 처를 줄여서 창체라 부르거든요. 창체.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자율, 진로, 동아리, 봉사 등이 있는데 특히 자율, 자,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특히 뭐가 중요해요? 2하고 3번이에요. 2, 3번. 그래서 진로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그 다음 동아리를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봉사도 개인은 의미 없지만 교내 것은 하는 것이 도움되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교내 수상이나 복활동도 의미가 있다 없다고요? 있었죠, 그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고, 자, 95, 96, 97쪽은 다 유사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가 자 정리인 건데 이렇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두 아이의 학부모지만
아이한테 잔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세요. 요즘 공부하는데 어려운 건 없니? 아빠가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공부해. 이게 아니라 뭐 학교 생활하면서 혹은 뭐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거 없니? 아빠가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생기부에도 너 동아리 뭐 하니? 뭐 그다음에 뭐 봉사 뭐 한 거 있어? 그다음에 뭐 즐활동은 뭐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잔소리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아빠 나한테 관심 갖고 계시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빠가 엄마 도와줄 거 없어? 라고 하면 아이들도 말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소개드렸지만 사실 뭐 우리 내신이 2점대 뭐 중이라고 해도 2.5라고 해도요. 이거 여고에서 남자학교 수성고나 동원고에서 2점은 쉬운 거 아니에요. 많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야 겨우 내신이 2.5야? 혹은 뭐 겨우 3.4야? 야 이 새끼야 뭐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 생활하면서 혹은 뭐 네가 공부하는데 학원에서라든지 애로사항 없냐? 밥은 잘 먹고 공부하냐? 뭐 물어보실 수 있죠. 왜 꼭 공부해?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돌아오시면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현재 교과 수준, 그 다음에 비교과를 뭘 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죠. 너무 잔소리하면 애들이 아예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안 해. 알아서 할 거야. 안 그러는 애들이. 문 닫고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공감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려운 과목은 없어? 아빠가, 엄마가 더 줄 거 없어? 혹은 생기부는 요즘 많이 뭐라던데 너 어떻게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가 대략 어떤지 좀 파악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가시죠. 자, 100페이지는요, 요거는 수능 국어 문항 구성인데,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101페이지 가시면, 아까 제가 소개드린 대로 교과가 국영수 이런 거고요. 과목이 국어에서도 보시죠. 공통은 국어고, 어때요? 선택 과목은요, 화작, 독서, 언매, 문학 등이 있죠.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드린 대로 예를 좀 해볼게요. 학종을 쓸 건데, 그러면, 자, 읽어보세요. 수학에서 진로 선택 보이시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아이가 지망하고자 하는 전공 계열이 경영 경제로 쉽게 예컨대 그러면 수학에서 진로 선택해서 뭘 골라야 돼요? 과목을 경제 수학 해야죠. 아시겠죠? 자, 우리 아이가 이과생인데 진로 희망이 공과대학이에요. 공대예요. 그럼 수학 뭐 해야 돼요? 기하해야죠. 이런 것들도 다 본다는 얘기예요. 학종에서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얼만큼 이수했냐, 그 다음 이 과목에서 얼만큼 우수하냐까지를 다 보는 것이 학종인 것이죠. 아시겠죠? 됐나요? 자, 넘어가서, 자, 104페이지 가시면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내신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다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요. 학교 지필고사 보고 나서 틀린 문제랑 틀린 이유가 뭔지를 파악해서 이렇게 제가 고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6, 107페이지에 가면 저희가 보는 실전 모의고사, 입학고사와 함께 저희가 연습을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08페이지 가시면 요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하게 될 고1과 고2의 내신 대비 학교별 시간표 테이블이에요. 바뀔 수 있는데, 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학교별로 또 하게 되는데, 이번에 정말 괴로운 일이요. 자, 봐주세요.
이번에 기말 2학기 중간고사가요. 빠른 데가 9월 18도 있어요. 미쳤죠. 늦은 데가 10월 17일에 봐요. 시작을요. 어쩌라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엔 다 따로 갈 거예요. 시기별로 전부 다. 그래서 미리미리 시작할 건데 가장 빠른 영국용어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학기별로 다 나누어서 하게 되고 저희는 내신 대비를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해요. 학기별로. 그래서 제가 좀 뒤에 빼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을요. 선생님 어머니요? 네. 제가 미워할 거예요. 누구 어머니세요? 대일 동원고 이호준. 호준이 어머니시구나. 네네. 네, 네. 무슨 혼자 와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압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네네. 이렇게 할 거고요. 넘어가시면, 자, 그 다음은 이제 고3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0페이지는 저희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 요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111페이지는 저희 학원의 고등부 강사진들을 제가 첨부했고요. 자, 좀 길었지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해요. 요게 저희가 하는 많지만 요게 저희가 학교별로 하는 그 내신 문제에 대한 분석지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 있어요. 학교별로 저희가 이렇게 다 분석을 다 하고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담당 강사분들 제가 오시게 해서 같이 이제 보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좀 바쁘게 해서 좀 순차네요. 그래도 잘했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바로 모시고 와서 같이 이제 우리 인사하고 우리 갈라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을요. 자, 함께 좀 보시죠. 네, 들어오십시오. 네, 네, 들어오시죠. 자, 뭐 거의 쌤쌤이에요, 그죠? 숫자가, 그죠? 그쵸? 자, 그 안내 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를 또 들어갈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담당 과목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짧게 제가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의 부원장님이시고요. 자, 부원장님. 자, 네. 들어가서 시간상. 그리고, 거기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실장님이시거든요. 네, 실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박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귀여우시죠? 자, 실례인가요? 저와 함께 주로 고3들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 학원에서 고3 강의도 같이 오래 하시고, 강의를 잘 하시고, 고1, 현재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하고 계시는 봐주세요, 여기서. 자, 이준호 선생님이십니다. 소금대학교 소개는 짧게. 그리고 저희 학원의 팀장님이시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딱 보니까. 이름이. 네. 예, 하얗죠? 네. 네. 박한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마이콜이 아니세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 가르치고 계시고요. 현재 예비 고1부터 현재 고2까지 가르치고 계시는데 성함 뭐 같으세요? 보니까.
금방 아시네요. 네. 주성환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학교 하시는지 말씀해 예, 주세요. 제가 이제, 했고요. 이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짧게만 소개해 주세요. 여기는 다 됐고요. 네네. 자,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네, 선생님부터. 먼저 하고. 네. 저요? 네. 경쟁고 1학년이랑 그다음 대표고 2학년, 그다음에 동요고 1학년 2학년, 영문여고 1학년 2학년 맡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시죠. 어머님들, 해당 어머님들. 어디 가셨어요? 자, 여기. 집마다 어. 제일 좋은 한번 해주시죠. 그러게요. 네, 네. 그냥 꼼꼼히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예, 방금 소개받은 별학원의 무게중심 이준호라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개강하게 됐던 이제 예비고일 A반 일단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자항고등학교, 그리고 숙지고등학교, 그리고 수성고등학교, 그리고 영생고등학교 이렇게 4개 반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3은 이제 학교가 다 좀 섞여 있어가지고요. 예, 고3 뭐 딱히 학교 이름 말씀드리는 게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실히 지도하고 있고, 일단 아이들이 이제 지금 이제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지금 이제 내신용으로만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매년 이제 고3 아이들을 보게 되면, 학교 내신 성적은 잘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수능 성적 모의고사는 거기 안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냥 국어는 내신용으로만 공부를 하고 수능은 이제 뭐 수학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선택해서 원서 쓰게 되면 조금 이제 난감해지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게 아이들이 고3 겪고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그때 가서나 느끼고 이런 것들이 항상 매해 아쉬운데 뭐 일단은 성적도 성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향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꾸준히 좀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이왕하는 거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길 바라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학원에서 사실 말을 참 잘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말을 좀 아껴서 하시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사 주성환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반이 예비고1 B반하고 고2는 장안고 2하고 병정고 2하고 있고 고1은 천천고1, 숙지고1, 대평고1을 하고 뭐 장안고1하고 수원여고1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어라는 과목이 강사에 따라서 이제 암기 과목식으로 가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개념 위주로 이해를 기반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우리 이제 같이 보실 건데요. 선생님 학교이신 분. 네, 강의실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 저기 사감이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사감이실인가요? 거기가 사예요. 하나도 뒤에 있는데. 네네. 네. 같이 나가주시죠. 네. 그 다음, 이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은 여기 살아요. 네. 선생님이 네.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 네. 뭐예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죠. 동원고일, 아까 가신 호준이 어머니하고, 동원고일, 수성고일. 자, 오케이. 자, 그러시면, 네, 같이 만나고 대화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시고요.